안녕하세요. 부산 미소담 한의원 덕천점 원장 공신호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역류하면서 식도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식도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라고 하면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중 위산 역류 때문에 생긴 식도염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역류성 식도염이 거의 식도염의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위산이 역류하는 이유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텐데 그냥 제산작용이 있는 약을 복용해서 치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당장은 위산이 역류하지 않으니 식도염 증상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위산이 역류하면서 또 식도에 염증이 생길 테고 그래서 병이 재발하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역류성 식도염이 재발을 잘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재발하는 것을 피하려면 위산 역류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계속 재발한다면서 한의원에 찾아오는 분들을 진찰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를 진찰했을 때 명치나 그 아래 부위가 단단하게 굳어 있거나 눌렀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적 때문에 소화력이 저하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담적은 한의학 병명입니다. 잘못된 식습관, 정신적 스트레스, 약물이나 영양제 같은 것을 오남용하면서 몸속에 담적이라는 노폐물, 독소가 쌓여서 생긴 병입니다. 이것이 위장에 쌓이면 배를 만졌을 때 명치나 그 아래 부위가 단단해집니다. 딱딱하게 굳으면서 위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이것 때문에 소화력이 약해지면서 음식물이 위장 안에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위산이 과다 분비될 테고 가스가 생길 수도 있고 트림을 통해 가스가 배출될 때 위산이 역류하기 쉽습니다. 역류한 위산은 식도점막을 자극하면서 이것이 반복될수록 식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적은 기계로 검사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직 그런 의료기계가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음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속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담적병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적 때문에 소화기능이 저하되면서 속이 불편한 증상이 있는데 검사를 하면 이상이 없다고 하고 예전에는 이런 경우를 꾀병이라고 했다죠. 요즘은 기능성 위장병 혹은 신경성 위염이라고 부르더군요. 이런 상태가 담적병의 가장 초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담적 때문에 위장에 불편 증상이 있으면서 위산 과다, 위산 역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산이 위벽을 자극하면 위염, 식도를 자극하면 식도염 증상이 생길 수 있죠. 위염, 식도염에 해당하는 증상은 있지만 내시경으로 검사를 해보면 눈에 보이는 염증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위식도 역류질환이라고 합니다. 뚜렷한 염증은 없지만 미세한 염증이 있어서 아픈 증상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에도 담적을 치료하지 않고 제산제만 복용하며 증상만 완화시킨다면 결국엔 병이 재발하기를 반복하면서 이제 더 심한 단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젠 위장과 식도에 뚜렷하게 염증이 보이는 단계로 악화되겠죠. 내시경 검사에서 뚜렷하게 염증이 보이니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하면 좋아지겠지만 담적을 치료하지 않으면 또 위산 과다와 역류의 상황이 반복되면서 병이 계속 재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악화되면 이제 위장과 식도점막에 기질적 변화가 발생합니다. 만성염증 때문에 점막이 위축되고 조직 변성이 생기는 것이죠.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발의 식도가 이런 상태임을 뜻하는 병명입니다. 여기까지 악화된 분들은 이제 제산작용이 있는 약을 복용했음에도 불편한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워낙 만성염증이라서 점막이 회복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산만 억제한다고 해서 치료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계속 재발한다면 담적을 치료해 보십시오. 위염이 계속 재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적을 치료해서 위장 기능이 회복되면 위산 과다와 위산 역류가
계속해서 생기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염증이 계속 재발하는 이유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담적이 치료되는 것은 한의원에서 배를 진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배에 굳어 있는 부위가 치료와 함께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적이 생기는 이유를 찾아서 차단해야 합니다. 몸속에 생긴 담적을 한번 치료했다고 영원히 담적병에서 면역일까요? 담적은 생활습관병이어서 기존에 하던 식습관을 똑같이 행한다면 병이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 커피, 밀가루 음식을 먹는 것을 줄이고 야식 먹던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소염 진통제, 항생제, 아스피린 같은 위장과 식도 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 약의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이제 염증 상태에 따라 단계별로 치료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성 위장병 단계에 해당하는 분들은 점막의 염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제산제는 사용하지 않고 담적만 치료해도 나을 수 있습니다. 담적을 치료해서 위장 기능이 회복되면 이와 관련하여 생긴 다른 병증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단계에 해당하는 분들은 담적 치료를 위주로 하면서 제산작용이 있는 약을 가끔 활용하면서 치료해도 됩니다. 아직 위장과 식도 점막의 염증이 심하지 않은 상태여서 담적을 치료해서 위산 과다, 위산 역류가 생기지 않도록만 하면 점막의 미세한 염증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는 상태이니까요. 증상에 따라 가끔 제산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필요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 내시경에서 뚜렷하게 염증이나 궤양이 보이는 상태라면 이제 제산작용이 있는 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치료해야 합니다. 위장과 식도점막의 염증 때문에 담적 치료약에 자극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산제와 함께 담적약을 복용하면서 고주파나 약침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점막 자극 위험을 줄이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으로 점막 위축이나 조직 변성이 생긴 분들은 이제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담적이 있더라도 약으로 담적을 치료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장과 식도점막이 너무 예민한 상태여서 담적을 치료하는 약조차 자극된다고 할 정도니까요. 이런 분들은 점막 보호와 재생 촉진 효능이 있는 약으로 치료합니다. 담적을 치료하는 것은 약이 아니라 고주파나 약침 같은 방법으로 외부 자극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산제를 장기간 복용한 분들은 갑자기 중단하면 위산 자극 때문에 오히려 속이 더 아프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점막이 일정 수준 이상 회복되기 전까진 제산제를 함께 복용하면서 치료하다가 점막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면 천천히 제산제 복용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염증의 범위, 심한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 치료약, 제산제의 활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십수년간 이 병을 치료하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 어떻게 치료하면 안전하게 더 잘 치료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식도염이 계속 재발해서 고민이라면 저희를 찾아오십시오. 병이 심할수록 치료도 오래 해야 할 테고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위험이 커집니다. 너무 심해지기 전에 찾아오십시오.